산토리니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없었습니다. 숙소까지는 5km,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여러 도시를 들린 터키 마지막 여정. 이때만 해도 마지막에 이런 밤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7시가 조금 넘었어요. 오늘도 열기구가 뜬다고 하거든요. 열기구 탔을 때 말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멋진 풍경일 것 같아서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이거 보려고. 열기구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의 정말 환상적인 순간이었어요. 와, 어제보다 진짜 훨씬 더 큰 감동이야. 이거 뭐야,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뷰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와, 이거는 진짜 혼자 가기 너무 아깝다. 와, 여기 지형하고 이 벌룬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와, 진짜 작품이네요. 진짜 그냥 그림 그 자체입니다. 와. 내가 어제 저걸 타고 날아다녔는데, 와, 저 멀리까지 다 있어요. 곳곳에. 벌룬도 타고 또 이틀 연속 지금 벌룬을 봤잖아요. 이게 겨울 시즌에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하면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감동적입니다. 정말 이건 꼭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체크아웃 준비를 다 하고 짐 싸서 짐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그린 투어를 갑니다. 카파도키아 그린 투어는 괴레메에서 떨어진 남부 명소들을 하루 동안 차량으로 둘러보는 대표 투어입니다. 혼자 가기 어려운 곳들을 편하게 묶어서 볼 수 있는 코스예요. 와, 여기는 투어 첫 번째 장소인 괴레메 파노라마라는 곳이에요. 도시도 볼 수 있고 또 귀암괴석을 볼 수도 있고, 여기 지형을 통째로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언제 봐도 어딜 봐도 감탄만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다. 비둘기 계곡은 바위 절벽 곳곳에 비둘기 집이 남아있는 카파도키아의 대표 계곡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비둘기를 키우고 그 배설물을 농사 비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비둘기가 확실히 엄청 많네요. 역시 투어에 꼭 껴있는 이런 곳을 한 번씩 와야 되죠. 지금까지는 차 타고 이동을 다 5분 내외로 했어요. 다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후딱 가서 보고 후딱 가서 보고 후딱 가서 보고. 다음 장소는 카파도키아 지하도시 데린쿠이였어요. 이곳은 오래전 사람들이 침입을 피해 땅속에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현재 공개된 구역만 해도 8층 규모이고 깊이는 약 85m, 최대 약 2만 명까지 머물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통로가 낮고 좁아서 대부분 허리를 숙이고 걸어가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간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하동굴이 신기하긴 합니다. 있을 게 다 있어요, 여기. 겉으로 보기엔 그냥 땅속 동굴 같지만 이 안에는 방, 주방, 저장 공간, 교회, 학교, 우물, 그리고 공기가 통하는 환풍구까지 있었어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숨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의 지하 도시였던 거죠. 확실히 엄청 깊어요. 여기가 진짜 되게 깊어요. 허리를 많이 숙이고 다녀야 됩니다. 한참을 어두운 지하에서 걷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당연하게 느꼈던 햇빛과 바깥 공기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Yeah. Awesome. Awesome. 다음으로 잠깐 들른 나르르골 호수는 화산 폭발 후 생긴 분화구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예요. 뭔가 떡하니 갑자기 호수가 튀어나왔는데 너무 예쁘네요. 조용한 분위기와 오묘한 물빛이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점심은 으흘랄라 계곡 근처에서 먹었는데 투어 중간에 잠깐 쉬어가기 좋은 분위기였어요. 계곡을 따라 걷는 코스도 유명하다고 하지만 이날은 투어 일정상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림이다. 건너편에서 전체 모습을 바라보는 정도로만 구경한 셀림의 수도원은 바위 절벽을 깎아 만든 거대한 수도원이에요. 마지막 코스에 왔습니다. 기념품 샵. 뭐 이것저것 뭐 초콜릿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런 데네요. 그린 투어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 사는 한국인 형. 둘 다 딱히 정해진 일정이 없어서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함께 야간 버스를 타고 안탈리아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38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탈리아 버스 정류장이에요. 처음엔 그저 같은 투어를 하던 여행자였지만 이때부터 제 여행에서 오래 기억될 소중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숙소에 짐을 놓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하드리아누스의 문입니다. 이 문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안탈리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 세워진 문인데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대 도시와 오래된 구시가지가 나눠집니다. 그 다음 보러 간 것은 두덴공원 폭포였습니다. 오, 그래도 좀 큰데요, 생각보다? 도시 안에서 지중해로 떨어지는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특별했습니다. 칼레이치 골목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바다 쪽으로 이어지고 아래쪽에 작은 항구가 나타납니다. 오래된 성벽 아래에는 배들이 조용히 정박해 있고 그 뒤로는 지중해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곳에서는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바다를 보고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탈리아에서 바다 도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안탈리아를 뒤로하고 다음날 데니즐리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터키에서 가장 신기한 풍경 중 하나인 파무칼레로 향합니다. 파무칼레는 데니즐리에서 한 번 더 들어가야 해서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미니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시골이네요, 여기. 짐을 놓고 잠깐 동네를 구경하러 나왔는데 호수에 오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차례상은 거의 오리 천국이었어요. 다음날에도 오리들은 여전히 여유롭게 놀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무칼레 석회 온천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면 석회층 보호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아우. 와 진짜 너무 차가웠어요. It's pretty cold. 너무 차가워. 너무 슬퍼. 여기가 더 안 돼요? 물이? 예. 올라갈수록 물이 따뜻했습니다. 물이 더 안 차가워요, 진짜. 예. 드디어 여기를 보게 되네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그냥 눈 같아요. 눈으로 뒤덮인 곳 같아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약간 아쉬운 점은 지금 물을 많이 안 틀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비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게 차 있었으면 더 신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와 마을 풍경과 가운데 호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온천까지 해서 멋있어요. 물 온도는 따뜻하다. 그렇게 오고 싶었던 파무칼레, 물이 부족한 파무칼레. 조금 아쉬웠던 파무칼레 석회 온천을 뒤로하고 바로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유적지를 구경하러 갔어요. 여기는 로마 시대에 번성했던 고대 도시 유적인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원형극장이었습니다. 객석과 무대가 생각보다 훨씬 잘 보존되어 있어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기는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온천 수영장인데 2000년 전 로마 유적 한가운데서 수영하는 특별한 풀이에요. 저도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고 쉬다가 나오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라 그런지 피부가 살짝 매끈해진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파무칼레 여행을 마무리했는데 터키에 온다면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저녁 용욱이 형과 함께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패티에로 이동했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시골에 위치한 숙소라 어두워서 찾는데 예를 먹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부담스러웠을 방인데 둘이 함께라 괜찮은 숙소를 빌릴 수 있었어요. 숙소는 시내가 아니라 조금 한적한 시골 쪽이었는데 계속 바쁘게 이동하던 저희에게는 잠깐 숨을 고를 수 있는 힐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패티에에 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여기서 그리스 산토리니 섬까지 페리를 타고 넘어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투어 회사와 페리 회사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보니까 바로 갈 수 있는 배가 없었습니다. 12월 비수기라 그런지 운항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최소 4, 5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계획이 꼬인 거면 괜찮은데 용욱이 형도 저를 따라 같이 온 상황이라 괜히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패티에를 즐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욜루데니즈 비치입니다. 욜루데니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러글라이딩 명소이자 터키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 날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도 있어서 기대했던 파란 바다와 패러글라이딩 분위기는 제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여기는 웰루데니즈라는 곳입니다. 패티에서 웰루데니즈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오늘 패러글라이딩을 안 한대요. 저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모든 상점이 다 닫아 있어요. 지금 뭐 카페고 슈퍼, 음식점 싹 다 닫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게 없어서 원래 패러글라이딩 할 생각이었거든요. 페리도 안 되고 패러글라이딩도 안 되고 패티의 여행은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용욱이 형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서 덜 막막했어요. 물 색깔, 와, 물 색깔이 진짜 와우. 그러네요. 엄청 차갑지 않은데요? 해변 자체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날 좋은 여름에 다시 오면 정말 예쁜 바다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할 게 없어진 저희는 뭐라도 하자 싶어서 볼링장에 갔어요. 그런데 볼링화 렌탈이 따로 없어서 생각보다 제대로 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신발이 없대요. 해외에서 볼링을 친 건 이번이 2번째였는데 처음엔 혼자였고 이번엔 둘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그리스 산토리니로 넘어가기 위해 터키의 마지막 도시 이즈미르로 이동했어요. 길었던 터키 여행도 이제 끝나간다는 게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이즈미르에 도착하자마자 슬슬 한식이 고파진 저희는 바로 한식집부터 찾아갔고 오랜만에 든든하게 에너지를 보충했습니다. 이즈미르에는 1907년에 지어진 100년이 훨씬 넘은 명소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갔어요. 100년대 엘리베이터. 원래는 언덕 위아래를 오가기 불편했던 주민들을 위해 만든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이즈미르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금방 올라가지만 예전에는 이 높이를 오가려면 계단 155개를 올라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주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겠죠. 이곳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망이에요. 위에 올라오면 이즈미르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보여서 역사와 뷰를 둘 다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이바이. 귀여워. 길을 걷다가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그걸 보곤 용욱이 형이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저희도 함께 공을 차게 됐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랑 어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계속 웃으면서 같이 놀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여행하다 보면 계획한 장소보다 이런 갑작스러운 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제가 산토리니로 떠납니다. 어떻게 또 형님이 원래 산토리니 안 가신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결정해 주셔가지고 같이 산토리니로 가게 됐어요. 산토리니가 반값 비싼데 또 둘이 하면은 반값이니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같이 또 산토리니랑 아테네까지 여행할 것 같습니다. 10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즈미르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산토리니 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였기에 짧게 1박 2일만 머문 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향했어요. 산토리니까지는 아테네를 한번 경유해야 해서 비행기를 2번 탔고 그렇게 드디어 그리스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우, 좋겠어. 이런 곳을 와보다니. 아니요, 없었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너무 늦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5.1km를 그니까요. 걸어가기로 합니다. 티라까지 걸어가는 팀은 진짜 없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최초입니다. 가는 길 이쁜 거나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노래를 들으며 불빛도 없는 길을 신나게 걷다가 갑자기 Hello! Hello, bro! We're going to the Fira. Really? Have your seat. 와, amazing! 예, 이건 지금 안 컸다. Thank you. 오, thank you. 진짜 너무 감사하다. Thank you. Have a good night. Thank you. 아, 역시 운이 좋아. 아, 감사하다. 산토리니 최고의 도시. 아니지, 파키스탄 최고. 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